혹시 약간 긴장하셨어요? 네네. 1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어. 자, 질문해도 대답을 못한 게 아니야. 하세요. 마음껏 짠. 공부를 안 잘하는데 뭘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라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미국까지 진출한 신랑을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여기 실리콘밸리에 레이오프 소식들이 진짜 많이 돌다가 살았다 이런 생각에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난 거 맞나? 본인의 간단한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회사 중 한 곳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일하고 있는 유라리 스테이션 남편입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신랑한테 줬거든요. 생각 좀 해보라고. 너무 나한테 대충 대하는 거 아니니? 저는 전자전기 공학 엔지니어고요. 세부 전공으로는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에너지를 변환하는 그런 학문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미국으로 오시게 됐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원래 석사까지 하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H 자동차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했는데 항상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 석사 때 유학도 준비했었거든요. 그때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 뭐 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유학 안 가고 유라리 스테이션 호스트님이랑 이렇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학부 석사는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박사를 할 때 미국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했는데 보통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제일 기본 영어 시험인데 토플, 유명 지랄이 토플부터 말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토플이 있고 그리고 GR이라고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일명 지랄이 너무 지랄 같아서 다시 생각해도 진짜 토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이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고 GRE는 미국 학생들도 다 치는 거예요.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라이팅 실력이나 혹은 어휘의 폭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을 가려면 그 토플이랑 GRE 시험만 그렇게 잘 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지원 동기 같은 거를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써서 내야 되거든요. 학교마다 다른 학교마다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다르고 어떤 학교는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간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들으면 학비도 너무 비싸고 유학비도 많이 들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버지니아 텍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버지니아 텍은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어서 렌트비도 엄청 싸고 그리고 생활비도 되게 싸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학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박사생들은 자비로 가지 않습니다. 자비로 가지 않고 교수님께서 학비를 다 내주시고 그리고 생활비 한 달 생활비까지 다 챙겨주세요. 보통 그 생활비가 딱 한 명이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를 챙겨주시고 대신에 티칭 어시스턴트를 하던가 아니면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던가 소일거리를 해야죠. 모쪼록 저희 신랑이 처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학비는 학교에서 펀딩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고 처음 정착할 때는 그 신랑이 4년 동안 일했던 퇴직금 그거 털털 털어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 한 대 사고 아마존에서 대충 조립식 가구 제일 저렴이로 사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착할 때 필요했던 게 자동차,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렌트, 집 렌트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돈이 들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초기 비용을 쓰고 나면은 매달 생활비 나오는 걸로 충당이 가능해요. 근데 그 F1 인터뷰하러 갈 때 어떤 경우는 통장 잔고도 들고 가라, 증명서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박사생들은 교수님께서 이제 오퍼를 주실 때 1년에 너가 얼마 받을 거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주세요. 이제 거기 찍혀져 있는 돈이 그 F1 서류에 있기 때문에 따로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쪼록 한국의 살림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아줌마 가장이 됐고요. 신랑은 유학의 길로 떠났습니다.
혹시 지방 국립대 출신이었는데 유학을 갈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딱히 어려운 점 없었어요. 저는 학부는 부산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석사는 서울대 학교에서 했었고 지금 출세하셨네요. 학부가 어때서 뭐가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학부에서 그냥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원 갔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둘러보다 보니까 뭐 유학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대학원 가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더 똑똑한 친구들이 더 많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유학을 그냥 휩쓸려서 오신 건가요? 휩쓸려서 한 건 아니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 힘듭니다. 뭐 회사마다 조금 업무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업무 강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일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든가요? 업무 강도. 보통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라서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항상 그 사무실에 가서 실험실 가서 하드웨어를 만지면서 실험하고 뭐 디버깅하고 또 디자인하고 1년의 과정들이 노가다가 좀 많아요. 첫 디자인 페이지에서는 한 14시간, 16시간 한 8시에 가서 뭐 11시, 12시 늦게는 막 1시 넘어서까지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지속됐었어요. 한국에서도 보통 대기업 다니면 업무 강도도 되게 빡세고 그렇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개개인이 정말 뛰어납니다. 뭐 제가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10명이 있으면은 5명 정도는 평타를 치고 한 2명 정도는 잘하고 1명이 진짜 월등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열에 한 8은 그 월등한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고요. 나머지 2명은 초월등한 정도의 친구들입니다. 항상 신랑이 하는 말이 그냥 전공 공부가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제 지적 호기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네, 맞아요.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초상위 클래스의 실력자들, 그 친구들은 진짜 완전 널드예요, 널드. 네. 완전 너드고 그 인생이 그냥 그 전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따라간다고 좀 힘들죠. 박사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사 과정이 뭐 적어도 4년, 5년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7, 8년도 있던데 그 장기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비법은 머리 받고 정신력 머리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고 그때도 항상 아침에 8시에 학교 가서 12시까지 4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산책 한 바퀴 돌고 1시부터 5시까지 공부. 요약해보면 그냥 인간의 삶이 아닌 로봇의 삶을 계속 사셨던 겁니다. 맞아요? 그게 뭐가 로봇의 삶이지? 로봇처럼 계속 공부만 하는 거지. 일정한 시간에 다른 다 그렇게 말까? 그 사람에게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소소한 그 행복거리들을 잊게 사는 게 보통 일상적인 삶인데 박사생들의 삶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 근데 안 그런 친구도 있어. 안 그런 친구도 있고 저는 일단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랑 아기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빨리 박사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박사를 진학하게 되면은 큰 시험을 3가지 정도 쳐요. 3가지 정도 치는데 첫 번째는 퀄리파잉 exam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고 그건 보통 이제 박사하고 1년 반 지나고 치는 거고 두 번 이제 preliminary라고 해서 그거는 최종 파이널 디펜스 하기 전에 한 1년에서 6개월 전에 하는 건데 교수님들한테 나 이런 걸 했고 박사 과정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요 정도만 더 할 거예요. 그럼 박사 졸업시켜 주세요 하고 약간 예비 시험 보는 건가요? 그거 있어요. 그 박사 과정 1년 반 정도에 치는 그 퀄리파잉 시험에 불합격을 하게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뜨문뜨문 나옵니다. 저희 랩은 그게 되게 심했어요. 저희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탈락했어요. 그런 거를 직접 보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이 약간 살얼음 바위를 걷는 그런 느낌? 지금 가족들 다 한국에
나도 여기 왔는데 퀄리파잉 떨어져가지고 이거 인생 완전 꼬이는 거 아닌가. 토요일 오전 빼고는 계속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큰 차이점은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다양성이죠.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 있다 보니까 특히 실리콘밸리는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저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만 봐도 오히려 미국인들도 적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인도나 중국이나 대만,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이집트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은근히, 그리고 이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미국 친구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한데 그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 문화,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의사소통하고 일을 하는 게,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성격이 되게 밝고 나름 말이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점점 예스맨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예스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와놓으니까 영어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박사 한다고 4년 동안, 저는 엉연수도 옛날에 가고 교환학생도 20대 때 갔었어가지고 총 북미권에서 생활한 게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오, 그렇게나 됐나요? 네, 그런데도 사실 좀 힘들어요. 뭐 일상 대화하는 건 크게 문제 없는데 뭐 내가 한 걸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 페이스로 끌어오게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건 한국에서도 힘들죠. 네, 힘든데 그거를 또 영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을 그냥 바로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계약서를 받으면 어떤 게 있냐면 at will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at will? 그 말이 뭐냐면은 너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너를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경고 한 번, 두 번 주고 이 직원이 말을 계속 안 듣는다? 그런 걸 잘라버려요. 그리고 뭐 CEO가 인원을 감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10% 잘라, 20% 잘라, 그렇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잘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일단 연봉 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좀 놀랬던 거는 한국은 전작가든 경영학과든 같은 기수로 입사를 하면은 연봉을 비슷하게 받아요.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성과도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는 신기한 게 과마다 달라요. 요새 핫하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AI 하시는 네, 걔네들은 장난 아니에요. 구글, 뭐 메타 이런데 진짜로 박사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면 뭐 300K? 30만 불? 뭐 많게는 뭐 40만 불까지 받으니까 3억에서 4억 정도를? 네, 받으니까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다음 레벨이 뭔가요? Electrical Engineering, 전자전기, 그 다음에 메카니컬, 요 정도 순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그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에쿼티? 주식을 준다고 들었는데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한 60% 정도는 저는 이제 베이스 샐러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고 있고 한 40% 정도는 그 에쿼리라고 해서 주식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둘 다 대기업에 다녔을 때가 뭔가 그 체감적으로는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액수가 뭐 많다고 하더라도 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오히려 한국 살 때보다 더 절약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맞벌이 하는 친구들 보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저같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뭐 싱글 인컴인 경우에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집 사는 건 좀 어렵죠. 뭐 제가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이 뭐 한 10배 뛰었다 20배 뛰었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좀 마음을 접게 됐어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주로 이제 많이 이동해서 집도 사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요새 텍사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연봉은 그렇고, 연봉 이외에 복지라든지, 한국은 대기업들이 복지가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랑 큰 차이점. 미국 회사 중에 특히 제조업 관련된 회사들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준다고요? 네. 한국은 삼시세끼를 다 주잖아요. 네. 저 한국에 다닐 때는 뭐 아침 1,000원, 점심 공짜, 저녁 공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퀄리티도 괜찮은데 여기는 밥을 안 줍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 A사랑 G는 주잖아요. A사도 안 줘요. A사도
구내 식당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녁 때 조금 싸게 해준다 그런 것만 있고 점심 때는 뭐 풀로 뭐 10몇 불씩 내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IT 회사들은 잘 줍니다. 실리콘밸리에 계신 한국 주재원분들, 한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내식으로 이렇게 한식도 나오고 하는데 진짜 이 미국 회사에 특히 제조업 회사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도시락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 다닐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생각이 없었던 생각이 건가요? 없어요. 학부 때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취업 잘하자. 축구하고 맨날 축구 일주일에 3번씩 술 먹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하셨군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사실 대학원 가는 것도 학부 때는 뭐 4학년 때 거의 결정하게 된 거예요.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후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돼버렸거든요. 근데 서울대 가보니까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뭐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친구들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주위에서 맨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야. 안 대단하면 누가 대단한 건가요? 제가 대단한 건가요? 여튼 뭐 주위에서 많이 가는 걸 보다 보니까 그게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석사, 박사를 꿈꾸는 그 학부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게 있는데 학부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점 잘 받으면 좋은 회사 가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속한 학과에 계시는 그 교수님 홈페이지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 연구가 뭐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대략적인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쭉 훑어보면은 사실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픽처를 한번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먼저 알고 내 전공을 공부하는 거랑 정해진 커리큘럼에 대충 친구들 수업 듣는 거 같이 따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천차만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요. 그 영어 공부에 꿀팁이 있나요? 영어 공부 꿀팁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꿀인가요? 진짜 꿀팁. 이게 꿀팁인데 전 학부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부터 하루에 30분 정도는 영어 공부에 계속 투자했던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많아가지고 뭐 링땡 저 20대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신문기사 영어로 된 신문기사 읽고 모르는 단어 거기 하루에 뭐 한 10개씩 나오니까 그거 그냥 적어서 단어장에 정리하고 체크 5개 해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안 외워져서 이런 열정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맨날 단어 뭐 모르는 거 5개씩 한 10개씩 적으니까 이게 15년 쌓인 건 거잖아요. 네네. 당장 기억나는 게 I'm engaged. 모니카가 시즌 7의 첫 번째 편에서 베란다 나가지고 I'm engaged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밖에서 듣고 길에서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누군가가 I'm gay 이렇게 말하는지 알았다면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삶입니다. 주말에도 돗자리에 누워서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